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5일 새벽 방송입니다. 예,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가 전일 급락한 이후 오늘도 역시 엄청난 조정을 보이고 다행히 지금 새벽 4시 반인데 거의 회복하고 있네요. 예, 거의 플러스까지 나는 것도 봤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시작 때 아이고야 이거 지금 장난 아니네 라고 했는데 점점 막 장중에 2%대 뭐 거의 몇 프로 빠졌잖아요. 장중에 저가가 2.2%까지 빠지면서 야 이것도 문제가 생기나 싶었는데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제 생각에는 이 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한 어떤 마지막 좀 장중 조정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스닥이 조금 재밌어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나스닥 완전 오늘도 장중에 완전히 뭐 패닉스럽게 5% 가까이 급락했다가 지금 이틀 만에 지금 12,000을 돌파하고 오늘 저가가 1,800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뭐 10%가 우리 코스닥 차트에서 많이 봤죠. 와 장중에 막 3%씩 4%씩 막 급락했던 그런 패닉스러움이 오늘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정을 거치는 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봉으로 안 떨어지고 꼬리를 달고 망치형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고점에서 나오는 캔들 중에 하나가 가장 좀 좋지 않은 캔들 중에 하나가 뭐죠? 교수형 패턴입니다. 교수형이 나오면 굉장히 좀 위험해집니다. 자, 나중에 뭐 시간이 되시면 교수형 캔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이 교수형 캔들이 여기서 한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좀 약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안 좋은 캔들인데 그래서 또 지지선도 좀 이탈한 부분도 있고 이평선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그쵸? 지금 뭐 거의 아시다시피 다우 산업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나 뭐 각종 뭐 종목들도 뭐 PER이 뭐 닷컴 버블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쪽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돌파하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지금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있는 이유는 지금 다들 뭐 여러 차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금 목 디스크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디스크가 터지고 이제 10일차가 됐는데 어제도 이제 신경 차단술 또 받고 이제 거의 4번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네요.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진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 2시가 되면 그냥 팔이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손가락도 지금 검지손가락 지금 마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중지나 이 엄지는 조금 그래도 마비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히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신경 진통제 그거 이제 자기 전에 먹고 자다가 이제 깨서 한번 먹고 그러고 나서 지금 새벽 4시 반이죠. 12시 반, 1시 반 정도 잤는데 한두 시간 정도 자고 도저히 또 아파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어차피 못 자는 거 그래도 좀 뭔가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한번 해보자 해서 또 저도 이겨내야 되니까요. 한번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토일 좀 쉬고 다시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통제를 맞는 거는 이제 좀 무의미할 것 같고 이제 자연 치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크가 이제 탈출됐어요. 그 수액이 빠져나왔고 일주일 동안 그 수액과 염증들이 반응을 하면서 저를 거의 죽였다 살렸다 했고 지금은 그 수액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자연 치유가 돼서 사라졌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어제도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자문을 해드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해드리는 쪽에 이제 금융주 쪽으로 좀 집중해서 전일 만약에 뭐 매수를 못한 분들이라든지 좀 비중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비중까지 좀 꼭 좀 채워 넣자. 예, 금융주, 은행, 증권, 뭐 보험, 뭐 각종 금융주들이 좀 앞으로 좀 이제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많이 쉬었고 이제 나스닥 쪽이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은행이 좀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침에 딱 오늘 이제 미증시 딱 열리자마자 뱅크 아메리카 JP모간이 2% 정도 갭 상승을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 아, 이제 가는 건가? 이제 얘네들이 웰스파고 이런 애들이 가야지, 미국에서 가야지 국내 은행, 금융, 뭐 증권 이런 아이들도 보험도 치고 나갑니다. 한 5년, 10년, 20년, 저 15년째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면 은행주가 막 한 달, 두 달, 세 달 내내 6개월 쫙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어느 타이밍이 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조작을 하는 건데 그 타이밍이 절대 국내 은행주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금융주가 다 올라가야 돼요. BNP 파리바 있죠? BNP 파리바 올라가야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올라가야 되고 JP모간 이게 같이 올라가야지. 뭐 BNP 파리바는 꼬라박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 꼬라박는데 우리나라 금융주만 올라간다? 그럴 리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건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주의 대주주 지분 현황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지분율이 꽉 차 있죠. 예, 꽉 차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올릴 거면 올리는 거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앞으로 기술주가 이제 많이 움직였고 이제 언택트 주에서 컨택트 주로 좀 가는 건지, 이제 나스닥 쪽이 아니면 계속 또 치고 나가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살아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또 갱신해 나가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급등한 이후에 여기서 좀 횡보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체크를 하고 다음 주는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예. 뭐 지금 보시면 액분하고 11%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장중에 더 뭐 많이 빠졌었으니까, 이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돌파해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좀 주춤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지지선들을 그래도 조금씩 지지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국내 쪽은 마찬가지로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국민은행 잠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한번 볼게요. 신한지주만 또 보면 되겠네. 자, 신한지주의 대주주 지분 보세요. 외국인 비중이 62%잖아요. 그쵸? 기업은행 11%, 우리은행 26%, JB 39%, DGB 45%, 그 다음에 KB 65%, 그 다음에 뭐냐, 하나 64%.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국인의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 은행주가 움직여야지 같이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지금 왜 은행주는 미국 은행 안 가면 안 가느냐,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 하나가 이제 이거가 됩니다. 외국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을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주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또 움직이는지, 이제 신한지주 이제 보는 거죠. 원래부터. 자, 신한지주도 뭐 비슷합니다. 네, 움직임이 그동안 이렇게 보시면 지지부진했죠. 예, 기업은행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우리금융 마찬가지, 전북, JB금융, DGB. 이제 다시 이제 증권주가 이제 또 치고 나갈 수 있겠죠. 증권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증권이 더 먼저 치고 나갈 것 같고, 보험도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금융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금융주가 가는지, 아니면 뭐 기존 주식들이 또 움직이는지, 아니면 또 바이오가 계속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다음 주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주들도 많이 움직였죠. 게임 쪽도
치고 나간 SM, 뭐 펄어비스, 넷마블 뭐 10만 하다가 20만 그냥 가버렸죠. 그다음에 CJ ENM 좀 최근에 계속 CJ ENM도 코멘트 드렸는데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CJ ENM하고 넷마블을 세력주 차트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쵸? 저점이 자꾸 낮아지고 채널을 형성하고 있고 뭐 이 정도에서 12만 정도면 CJ ENM 매수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예, 좋은 모습을 또 보이죠. 이제 여기서 마치 이제 넷마블 가듯이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요거 돌파해 나가면 돌파하고 다시 지지 받는다면 넷마블 가듯이 그렇죠. 여기서 여러 차례 수차례 10만원 박스를 그리다가 결국에는 가버렸습니다. 예. 그런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야심한 밤에 저도 이제 주식이 인생의 가장 제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뭐 일주일째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잠깐 5분 10분 정도 왔다 갔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하다가 누워서 찜질하고 병원이 역곡인데 택시 타고 5분을 못 가서 택시를 내려서 중간에 걸어가고 네,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아예 천천히 걸어가기도 하고 30분씩 걸리는데도 이게 자세가 꾸부정하면 이제 디스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내야죠. 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도 가능한 부분이고 목은 치유도 그 디스크 병변 부위가 작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검색을 해본 결과 치유가 가능하다. 예, 탈추가 됐다가 그 부분이 염증이 제거되면서 다시 막으로 둘러싸면서 살아나는데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열흘 됐으니까 다시 앞으로 한 2-3달은 더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근육통이 좀 심하다, 어깨가 너무 뻐근하다, 왼쪽 한쪽 방향만 방향을 잘 보시면 되는데 양쪽으로 다 뻐근하면 좀 근육통일 수 있는데 왼쪽만 너무 아프다 아니면 오른쪽만 너무 아프다 그러면 디스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5년 전과 5년 후 지금 지나서 목 디스크 환자 증가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답니다. 이유인즉슨 스마트폰의 사용량 증가죠. 뭐 지하철, 뭐 사무실 계속 핸드폰을 들고 고개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이 더 많아졌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찍고 그 다음에 이 자문을 해드리면서 계속 고객들하고 카톡으로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문자로 아니면 메신저 리딩으로 계속 리딩을 하다 보니까 일단 컴퓨터 사용 자체 할 때 거북목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또 집에서도 계속 문의가 오니까 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답변하다가 모가지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기어 나온 거죠.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고정되다 보니까 그 부하가 볼링공 하나를 머리 위에 들고 있는데 목이 바른 자세는 그거를 무게 중심을 어깨로 해서 이렇게 받쳐주면 되는데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목이 그걸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스크가 탈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목을 뒤로 최대한 제끼고 맥킨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맥킨지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하시면 되시고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몸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주식시장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다우산업지수는 직전 고점인 이 29,000 최고점이 얼마였죠? 29,000 얼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9,568을 돌파해 나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여파가 있긴 하겠지만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파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려면 나스닥도 치고 나가야 됩니다. 결국 나스닥이 안 치고 나간 상태에서 다우가 혼자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좀 교수형 캔들이 2개나 좀 나와서 조금 답답해지는지 아니면 다시 또 패닉장으로 가는지 그거는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조금 위험한 캔들들이 좀 많이 나왔다. 뭐
마찬가지로 다우산업도 그렇게 보면 좋은 캔들은 아니죠. 네,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교수형 캔들이 2개 나온 건 아니니까 좀 그런 건 있고,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계속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주말인데 좀 주말 푹 쉬시고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앞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나스닥이든 코스닥이든 뭐 다우산업이든 뭐 주식이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뭐 CJ ENM이든 넷마블이든 뭐 신테카 바이오든 뭐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제가 느끼지만 투자 방법이 문제입니다. 투자 방법. 오늘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내가 오늘 방송을 끊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시작한 게 바로 절대 진짜 몰빵 투자는 하지 말자, 빚내서 투자하지 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그래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 경험담입니다. 제 경험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해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자,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를, 자, 얘기 되면 엊그제도 들었죠. 자, 제가 그 증권사를 그만두고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를 주식을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00주 정도 샀나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야, 이렇게 좋은 주식이 있나 싶어가지고 10,000주 정도 사고, 야, 이거를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좀 더 사야 되겠다.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막 6,000원 7,000원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야, 이거 이제 가는구나. 상한가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때 상한가가 15% 아마 상한가였는데, 이날인 것 같네요. 15% 맞죠? 6,170원 5,000원에서 6,000원대로 딱 이제 5,000원대로 계속 행보하다가 요 구간 이제 지켜보고, 이제 딱 급등 나오고 상한가 딱 나오길래 갭상 나오길래 이제 가는구나, 240일 돌파하고 이제 가는구나 생각해서 저도 그때는 젊었을 때고 이제 전업을 시작할 때고,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나 롯데푸드나 이런 것들로 매월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자금 따로, 그 다음에 매집용 따로 이렇게 포트를 분산해서 계좌 관리를 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포트에서는 이제 500이든 700이든 계속 단기 매매 스윙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매집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때 제가 신용과 주택담보대출을 썼습니다.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이 있어야죠. 시드머니가 있어야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뭐 했는지 아세요? 또 증권사 또 주식담보대출을 했습니다. 웃기죠?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일 겁니다. 제가 레버리지 한 4, 5배, 4배, 5배 썼습니다. 자, 계산해 드릴게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5천만원 받은 돈을 주식을 샀어요. 주식 산 돈을 또 5천만원, 7천만원 또 담보대출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는 한 1억이 넘는 거죠. 그 1억이 넘는 돈을 10%, 20% 수익 내면 2, 3천씩 수익이 나니까. 근데 1,000만원으로 제가 10%, 20% 수익 내봤자 100만, 20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나니까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10수년, 7, 8년 주식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한 5%, 10% 먹는 거는 별 일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그렇게 신용을 이제 질러버린 거죠. 미친 짓이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거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계속 성공하니까 매매 내역 저도 중간중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 미래컴퍼니라는 주식이 미치게 좋은 거죠. 이거 로봇 침술 컴퓨터 나오고 IoT 사물인터넷 터지고, 야, 이거 최소한 2배, 3배는 먹겠는데. 그 당시에 PBR이 한 0.3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한 2,000원?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땅만 한 3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건물하고 시가평이. 회사 방문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매매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조금씩 그 매매한 거를 이 미래컴퍼니를 더 1,000주, 2,000주, 3,000주, 10,000주 막 더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제가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니까 이게 밀려 나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와, 미치는 거죠. 최저점 4,790원이었는데 여기를 막 5,000원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네. 어쩌지? 근데 망했나? 나 이제 끝났나? 했는데
또 공시를 발표했는데 완전히 무슨 듣보잡한 기자가 나와가지고 미래 컴퍼니 제가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갑자기 미래 컴퍼니가 엄청 안 좋은 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기사가 하나 터지면서. 그러면서 막 하한가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 터진 날 제가 신용물량 만주가 털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물량 털려 나가고 제가 썼던 신용 뭐 이런 거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때쯤 거의 한 5,000원대쯤 됐을 때 불과 6,700원에서 5,000원 30% 밖에 안 빠졌는데 제가 쓴 레버러지 때문에 어떻게 됐다? 네, 완전히 마이너스. 집 대출 받은 거 다 날라갔고요. 주식 담보 대출 받은 거 다 반대매도 됐고요. 남은 돈이 제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의 모든 순자산이 다 사라지고 10년 동안 번 돈이 다 사라지고 빚만 한 2, 3천까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모아왔던 돈이 있겠지 않습니까? 집도 사고 뭐 다, 그 모든 번 돈이 다 사라졌다고요. 불과 이 한두 달 사이에 신용 레버리지 써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였고 전문가고 증권사에서 했는데도 신용과 레버리지 쓰면 이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겨우 30% 밀렸는데 저는 모든 자산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때 제가 사람들이 왜 한강 간다 하는지 이제 느낀 거죠. 다만 제가 이제 그동안 저는 공부한 게 있고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알고 이 회사가 망가질 리는 없고 이 회사 기술 지금 가지고 있는 로봇 침수에 투자한 돈만 1,000억이 넘는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한 400억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다. 그러고 끝까지 믿고 버텼습니다. 중리산이 하다가 손절 안 하고요.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차근차근 얘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상한가 가고 정상화되고 끼역끼역 하다가 이제 점점 얘가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쭉 6천 상한가 이제 이때 8,500원 상한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쭉 이제 가더라고요. 와 그래 이제 가는구나. 근데 또 빠지는 거야. 또 7,000원. 야 죽네. 그리고 또 상한가 또 이제 또 계속 하면서 10,000원 20,000원 11,000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풀려버렸죠. 그동안 모아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제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안정권으로 가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그러다가 또 빠지고 하여튼 난리도 안 했어. 8,000원까지 또 갔죠. 그러다 9,000원 이제 다시 이 고점을 또 돌파합니다. 11,000원.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옥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수족관에서 알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컴퓨터를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다 싶어가지고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한 2개 정도 오픈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요때 이제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이 신용의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거의 뭐 죽기 일부 시점까지 갔으니까 중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이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이제 싹 정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다 하고 요때 팜과 동시에 진짜 한 달 만에 모든 유학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그냥 영국으로 가버렸습니다. 2월 13일인가 이때쯤 거의 영국 도착인 것 같아요. 런던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는 영국에서 저도 계속 봤죠. 올라가지 마라 떨어져라 올라가지 마 떨어져라.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래컴퍼니 올라갑니다. 18,000. 내가 영국 괜히 갔나 후회가 됩니다. 막 설거지하고 막 알바 뛰고 막 영어 수업 듣는데 미래컴퍼니밖에 안 보이는 거지. 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얘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0,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사야 되나 다시 사나 고민을 하다가 10,000원만 떨어지라 이제 본 거죠.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 10,000원 온다 자 10,000원만 가자 10,000원만 가면 내가 다시 또 다 때려 붙는다 했는데 18,000원 20,000 이제 날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슬슬 갑니다. 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때쯤 이제 한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딱 공부하고 왔는데 20,000원 거죠. 근데 20,000원이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25,000원, 30,000원, 35,000원, 40,000원. 이제 이때는 이제 영어 강사할 때였습니다. 애들 이제 가르치면서 40,000원, 50,000원. 이제 끝났겠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 근데 40,000원에서 또 50,000원,
이게 세력주 패턴입니다. 급등 이후 횡보, 그 다음에 가다가 올라간 직전 고점 돌파, 또 더 갑니다. 7만원. 네, 또 급등하고 또 횡보하죠. 또 직전 고점 돌파 또 합니다. 예, 보세요. 네. 7만원. 제가 맨날 봤죠. 이 미래 컴퍼니만 봤죠. 네.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없다. 5만원 갔는데, 아, 이제 망했다 생각했죠. 이제. 근데 또 갑자기 세력들이 잡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8만원, 9만원. 이러다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10만원, 11만원, 12만원. 계속 올라갑니다. 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예, 5천원짜리 회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10만원, 7만원, 12만원, 13만원, 15만원. 이렇게 5천원짜리 회사가 15만원까지 갑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불과 3년 만에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이 미래컴퍼니를 한 2년 정도 투자를 해서 초기의 성과를 얻었는데, 만약 5년, 10년 투자했다면 더 많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다만 기술력 있고 뭔가 앞으로, 이건 칩스 로봇 이제 레버 나왔죠. 이번에 이제 뭐 러시아에 수출하니 많이 하던데, 근데 지금 나온 지금 시점에는 또 웃기게 주가가 얼마다? 24,000원이라. 똑같은 기업인데 똑같은 제품에 지금 보시면 레보아이 수출용 로봇 나왔죠. 러시아에 첫 판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000원이라는 거죠. 뭐죠 이게 다? 결국 세력들의 농간이다. 예. 결국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게 주식입니다. 이때 레보아이나 지금의 레보아이나 지금 불과 뭐 5년 사이에 오히려 돈을 더 벌면 더 벌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력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현금으로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 제가 신용을 안 쓰고 현금을 했다면 더 많이 오래 장기간 투자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기업을 탐방하거나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자문을 받고 투자 정보를 받아서 또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계속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시밭길 마라톤 리딩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자문을 받고 페이스메이커 유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시기에는 이 주식시장이란 곳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늘 괴롭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한 거도 어떤 한 종목을 추천했는데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넷마블, 카카오, 뭐 JB금융지, 스튜디오 이걸 10개를 추천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본인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스튜디오 드래곤 몰빵하고 신용 지르고 미수한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자문 받아봤자 스튜디오로 떨어지면요 본인이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에 내 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심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깨진다는 거죠. 불과 9만원에 산 사람도 지금 95,000원에 산 사람 벌써 지금 몇 프로야? 15%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95,000원에 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을 95,000원에 몰빵하고 신용 지르고 미수 지르는 게 잘못된다는 거죠. 현금만 뭐 10% 비중으로 샀으면 8만원 오든 7만원 오든 6만원 오든 버티면 됩니다. 어차피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방법론 쪽을, 그래서 제 경험담을 토대로 이제 얘기 드렸고, 그래서 제가 죽어도 신용하시지 마시라. 저러다가 이제 만약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완전 다 끝나는 겁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빚만 몇십억 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무리 좋은 제가 왜 코스닥을 여러분들한테 잘 얘기 안 드리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KD 마이더스라 이 보세요. 이렇게 거래 정지 되잖아요. KD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렸다 칩시다. 근데 거래 정지 됐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기는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끝나는 거거든요. SGA 뭐 무슨 회사인데 대해서 570원짜리 동전주 하지 말라는 이유가, SGA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570원짜리가 5,700원 될 거라고 몰빵 투자하고 빚 내고 신용 쓰고 미수 쓴 사람들은 얘가 거래 정지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회사가 그러면 재무제표가 좋으냐?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500억 적자잖아요. 그쵸?
회사 규모가 얼마야? 시가총액 200억짜리 회사가 500억 적자 냈어. 그럼 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남은 수준은 뭐죠? 회사 없어지는 것밖에 없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몰빵을 투자했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제 한강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박을 쫓지 마시고 정석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30분이나 했네. 일단 미증시는 뭐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제가 지금 그래도 진통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다행히 좀 느껴져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좀 정도 투자, 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많이 드릴까 합니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완전히 좋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네요. 조금 아직 흔들리는 게 흔들리죠. 아직 흔들림이 좀 있으나, 그래도 뭐 다음주 금융주 좀 체크하고 한번 BNP 파리볼레 갔으니까 얘네들도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정도 투자 빚내지 마시고, 다 제가 경험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산전수전, 공진전, 지하전, 우주전 다 경험하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자문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